참 충격적으로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예, 원래 이게 풀 HD로 만든 아주 고화질의 그다음에 좋은 스테레오 사운드 영상인데, 예, 생각보다 여기가 외형의 이 건축물 ECC가 외형의 화려함에 비해서 영화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했네요. 네. 이런 어떤 프로젝터나 뭐 스피커나 이런 시설들에 참 이렇게 너무 사회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풍경의 영화이고 그래서 사실은 퀄리티가 좀 좋았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더 잘 전달받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풍경이 거의 안 나오고 지금 막 다 시커멓게 나오는 데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만들었던 느낌이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제가 만들었던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단편 영화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왜 만들었는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그러니까 문화관광부가 일종의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같이 이제 경제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화라는 거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중앙아시아 사회에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같은 그런 거대한 성으로 지켜진 거는 17세기 이후 정도부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손상이 없이 저렇게 보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상영을 한 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영화로 때우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 제가 이제 비건축인으로서 건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너는 건축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그냥 건축은 영화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공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 이 모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영화를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저한테는 건축이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건축인 제가 건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화 안에 끌어오고 담는 것, 그 행동이 저한테는 영화이고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하고 건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유사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유사점은 아무래도 시나리오로 이제 영화가 시나리오로 파이낸싱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게 이제 설계도라는 것으로 파이낸싱을 한다는 거,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고 그 유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와 시나리오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몇 장의,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는 영화 한 100여 장의 종이, A4 용지 100여 장에 불과하고, 상영을 한 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영화로 때우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 제가 이제 비건축인으로서 건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너는 건축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그냥 건축은 영화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공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 이 모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영화를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저한테는 건축이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건축인 제가 건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화 안에 끌어오고 담는 것, 그 행동이 저한테는 영화이고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하고 건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유사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유사점은 아무래도 시나리오로 이제 영화가 시나리오로 파이낸싱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게 이제 설계도라는 것으로 파이낸싱을 한다는 거,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고 그 유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와 시나리오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몇 장의,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는 영화 한 100여 장의 종이, A4 용지 100여 장에 불과하고, 설계도면도 그와 유사한 종이거나 데이터거나 이럴 텐데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100억까지,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에 이르는 돈이 파이낸싱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이 어떤 설계도와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얼마 전에 얘기하다 깨달은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술의 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시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무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용법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건축과 영화가 법의 지배하에서 창작활동 자체가 규제받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창작행위로라는 어떤 지점에서 본다면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역시 법이 있다. 우리가 소설법, 무용법, 작곡법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와 건축을 만들 때는 이 법이 필요한 영역이죠. 보통의 공연행위나 출판행위, 문학에 대한 출판행위나 이런 것들은 유통에 관련된 어떤 법규로 그것이 배치되는데 영화와 건축은 본질적으로 법의 어떤 질서 안에서 창작행위가 전개된다는 면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외국도 이런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 대한 최초의 우리나라의 법은 1926년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령으로 그러니까 검열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영화법은 영화진흥법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돼서 예전에는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으려면 무조건 검열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의나 검열 제도는 하고 있지 않고 영화에 관련된 법은 존속되되 영화에 대한 어떤 지능의 형식으로 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이죠. 이거는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타인과 어떤 다른 사람의 영역과 이것이 모두 다 관계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으로 뭔가를 정하고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봤습니다. 어쨌든 건축과 영화 모두 다 어떤 이 창작이라는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여러 영역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면에 있어서 이제 유사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축 다큐멘터리를 만들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말하는 건축가라는 그런 건축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초반에 건축 다큐멘터리를 제가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이 제가 하는 작업 자체가 좀 건축 다큐멘터리라는 영역 자체가 좀 없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축사협회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도움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일단 건축사 명단에서 이름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건축사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을. 그래서 그는 건축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적으로 돌려 말하면 영화 감독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국내에서 감독할 수 있다는 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감독 회비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는 감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는 많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굉장히 세게 부딪힌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 제가 선택한 주인공 정겨운 선생님이 무주에서 공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0여 개의 그 일들을 했어요. 이제 명백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축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수의계약이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범법행위다. 그걸 너가 영화로 찍는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 라는 방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신 분도 계셨어요. 또 어쨌든 이렇게 건축계에서는 별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다큐 기획서를 이제 영화 투자사에 받으려고 다녔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영화 쪽에서도 대중들이 극장에서 다큐는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쪽에서 내가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 건축계는 다 짜고치는 고수들일 텐데 그걸 뭘 영화에서 다룹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이 한국 건축계에 대한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기 어려운 어떤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제가 왜곡돼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문화를 이렇게 이제 넘나들고 제가 비건축인으로서 건축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사건들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은 이제 관객이라는 사람을 1대1로 대중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90분의 집약된 결과물로 이제 관객하고 거의 승부를 보는 거고, 감독이 투자자를 만나서 잘 보여봤자 흥행에 성공 못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를 뭐 잘 알아서 혹은 이제 뭐 기업하는 누구를 알아서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관객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흥행을 하지 못하면 두 번째 영화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냥 영화가 관객들에게 얼마나 보여지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영화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중들이 또 많이 선택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죠. 왜냐하면 대중들이라는 거는 언제나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또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영화, 사회와 호흡하는 영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영화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영화로서 성공한 영화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에게는 좋은 학벌과 지형과 파벌, 개통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화 자체의 그 관객에게 흥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을 다 그냥 인정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영화를 만드니까 관객들하고 소통하지는 않더라도 영화 형식적인 혹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소통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흥행에 실패를 하면 이제 영화 쪽 같은 경우에는 비건축 영화에서는 감독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향상으로 이제 적은 예산으로 감독들이 영화를 생산할 수 있고, 감독들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럴 여건이 되어 있어요. 조금의 희생만 있다면. 근데 이제 건축은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한 영화의 특징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은 일단은 무조건적인 그런 대중을 목표로 계획은 될지언정 건축가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목표로 계획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중에게, 물론 이제 한 도시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어떤 평가는 대중이 아니라 건축주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되게 추상화된 그런 전문가 집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언어로 이렇게 굉장히 그것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영화가 한편으로 보면 대중의 관람객의 노예라면 건축은 어떤 면에서 건축주의 노예에 가까운 그런 직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영화 감독에게 대중에게 성공적인 스토리를 선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만큼이나 건축주에게 굉장히 어떤 부분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건축주,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한편에 어떤 승부를 할 수 있는 영화와 달리 건축이라는 것은 참 되게 건축가의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이렇게 생각할수록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의뢰받지 않은 자기 작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참 그래도 내가 비건축인으로서 건축보다 영화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축이라는 거가 과연 의뢰받지 않고 영화 감독처럼 스스로 뭔가를 창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바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되게 의뢰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면 그러면 스스로 영화 감독들처럼 자기 스스로 건축적인 어떤 생산물들을 건축을 전공하거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화질에 충격을 받아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느낌은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